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지수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80여 개 주요 생필품의 2010년 12월 마지막 주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여 개 제품이 한 주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가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수년간 동결됐다는 이유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여억 원 증가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79조 3천억 원으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세가 나왔었죠.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난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이 엿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0.4% 정도 오르면서 중소형주의 강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0.4% 내렸고요. 대만 증시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1.6%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았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장 시장 상황부터 오늘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우리 증시 이 동향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장 어땠습니까? 어제장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조정폭이 상당히 짧았죠. 네. 한때 이제 208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역사적 최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연말 연초에 대한 랠리 부담으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이라기보다도 좀 숨고르기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달 28일부터 5일 연속 이제 단기간에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면 단기적으로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제 대형주가 또다시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좀 급등을 했죠.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1.6% 빠졌지만 현대차가 6%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를 했고요. 최근에 보면 주요 업종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업종의 순환매가 빠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낙관적인 전망하고 돈의 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업종 대형주에 매수가 몰리는 그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좋은 흐름에 맞춰서 일단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힘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받는 하루가 될 것이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수들도 한번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수급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수급 보면 1월 달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한 1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역시 투신 쪽은 펀드 환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 2,800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연기금은 꾸준히 잘 사주고 있습니다. 1,6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시장 수급 흐름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도로 일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좀 약간 좀 주춤하는 절대적인 매수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탄력은 좀 약간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그 현물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지만 파생 포지션 이제 해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1월달 들어와서 선물을 약 9,700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9,700억 정도요. 옵션 포지션 역시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로 하방으로 지금 하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지수가 너무 이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일단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11월 달 60일선과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다시 60일선과 근접하는 이격도의 그 특수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60일선과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쉬었다 가면서 이 60일선이 계속 올라오고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횡보를 하는 흐름으로 좀 나타나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에서 하락 해지를 좀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는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점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및 LCD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그쪽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휴대폰 부분은 아마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을 잠정치를 발표하고 나서 국내 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이제 소폭 나타났는데요. 네. 대신 이제 그 선물 흐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환율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 체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환율을 보게 되면 최근에 12월달 중순에 1,16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1,120원까지 좀 빠진 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1,100원대 초반대에 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이제 환율이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다시 강하게 들어왔고 다시 이제 환율이 이제 1,100원대 초반대로 좀 밀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약해지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도 꼭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하시는 게 시장 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좀 변수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환율 부분을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까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공식이 생겼어요. 조정 시 매수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적용이 됐었던 그런 공식이기도 한데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또 나오는 그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2, 3일간 쉬었던 그 업종들은 다시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어제 현대차와 그다음에 LG화학 등을 볼 수가 있겠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LG화학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 어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지금 한 달간 횡보 후의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하루 만에 4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매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업종별로 일단 어느 정도 좀 쉬는 구간에 들어간 그 종목군들은 미리 사서 일단 조정 시에 길목지키게 들어가셨다가 올라갈 때 차익실을 하는 그런 전략 외에는 지금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좋게 바라보시고 그냥 기존 주도주들을 계속 매수 후 홀딩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격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고르게 장세를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틈새 시장에 발맞춰서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배당락 이후 배당락이 배당보다 더 확대가 된 하락폭이 확대된 종목군들로도 단기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약간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중심으로 압축과 집중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용융자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신용융자 동향 보면 지난 그 11월 달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은 그런 신용융자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신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조정이 자칫 잘못 나오게 되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용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 이제 삼성이 올해 43조 원의 이제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에 10조, LCD에 5조, OLED에 5조, LED에 0.7조 정도, 이렇게 고루 반도체, LCD, OLED 쪽에 강하게 좀 베팅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것과 관련된 업종, 반도체 장비 수요 업체들, LCD 장비 수요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업체들이 신한엔터텍이라든가 SNU, SFD 이런 그 반도체 장비, LCD 장비 수요 업체들이 일단은 그 관심을 단기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 투자 계획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 부품이라든지 장비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요즘 들어서 주가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살짝 팁을 좀 주십시오. 예, 일단은 중소형주들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1월 달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좋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코스닥 50개 종목 내 보시면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관련되지 않은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 LCD 장비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삼성과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중소형주 업체들에게 수혜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이 가장 양호한 대표적인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소형주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보다도 코스닥에서도 대장주, 우량주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을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달에 대해서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종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중소형주라고 해서 못 갔던 종목이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역시 소외가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각 부품 업체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반도체 부품 업체 이런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도 접근하시는 것이 좀 이번 장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관심 종목은 약간 좀 엉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배당보다 더 크게 하락한 종목, 일단 그 중에서 이제 통신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계속 안 좋았는데 며칠 동안 배당락 그렇죠.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던 KT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KT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많이 빠진 게 이제 배당락의 영향을 일단은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5% 가까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는 용인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의 하락폭은 그 설비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특히 KT 같은 경우는 위험 요인이 거의 없을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잘 수할 수 있는 와이파이와 와이브루가 완벽한 외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그 설비 투자 리스크는 거의 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SK텔레콤과 LG U+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투자를 해야겠지만 KT는 이미 완벽한 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선전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대부분 60-7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아이폰 4 판매 호조 등 다양한 스마트폰 라인업 합계에 따른 가입자 증가가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좀 확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하락폭은 좀 과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측면들도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통신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창출력이라든가 밸류에이션, 이익 창출의 실효성 측면에 있어서 본다 그러면 다른 통신사들을 크게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는 뭐 KT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KT가 지난 그 배당락 이후 지금 배당폭만큼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45,000원대까지 아래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주 추세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지난 7월달 저점을 이렇게 쭉 계속 연결해보면 지금 이제는 이제 거의 하락 마무리 구간이 좀 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KT가 올해도 역시 실적이 좀 괜찮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하셔서 다시 배당락까지 회복하는 그런 국면까지 좀 갖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뭐 올해 그 매출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측면이라든가 손해익 측면에서 일단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퍼가 한 9배 정도였다면 올해는 약 7.6배 정도로 퍼가 좀 더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어제 종가가 44,800원이었는데요. 44,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 지난 배당락 전까지 수준인 49,000원 정도 받아보시고요. 손절가는 43,000원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살펴봤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하락한 일수를 세어보니까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네요.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런 종목으로 KT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합니다. 센플러스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전수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plus.cen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기 이제 다 나으셨네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쁜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약간은 힘겹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도 흐름이 괜찮았고 대구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대구도시가스는 아주 소위 말하는 급등주다, 폭등주다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의 포인트가 2011년 들어서 1월 천연가스 가격 인상 이런 뉴스 타이틀이었었는데요. 또 연이어서 뉴스가 좀 KBS라든지 이런 중앙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연초 들어서 LPG, 프로판가스, 도시가스비 인상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이 기업들의 호재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러한 뉴스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선취매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번에 이제 47,000원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후 고가가 49,300원 플러스 4.8% 정도 이런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8,600원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출발이 좀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8,590원 저점을 주고
그날 바로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한가가 지금 3방 연속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최고가 대비로 14,300원까지 올랐는데요. 추천 대비로 해서 상승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66.27%, 상당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만에 60%라면 엄청난 그 시세 폭발이죠. 네네.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주식을 포착하고 매수를 하고 또 수익을 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연중으로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또 행운이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대박이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대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구도시가스는 목표 수익률 달성 및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으로 일단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고요. 또 수급 관계도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및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도 아직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있으셔도 수익률 관계는 플러스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두 종목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 지금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달성을 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뉴스부터 지켜보도록 할까요? 네네. 신년 초 들어서 신규 종목 상승을 노린다. 이런 타이틀인데요. 네. 신규 종목, 신규 상장 종목,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이 2,000포인트 넘어서서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양호하다 보니까 돈의 매기, 시장에서의 머니게임을 즐기고 있는 돈의 매기가 이제 신규 종목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예로 한전 산업이 있었습니다. 네네. 요게 5,000원대부터 2만원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그냥 올라온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네. 한전산업이나 대구도시가스, 최근에 이제 두산엔진, 액트, 현대 HCN, 대정화금, 어제 같은 경우 인텍플러스, 또 KTS나 KTCS 이런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중에 관심 종목을 한 5개를 뽑아보면 네네. 두산엔진, 현대 HCN 영어로 써 있는데 한글 표기로 해서요. 네네. HCN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네. 종목 코드 번호 11126560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정화금, KTS, KTCS 이렇게 관심을 둘 수가 있는데 네네. 추천은 현대 HCN, 네. 두산엔진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 HCN 추천 포인트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유선 방송사업 지주회사입니다. 네. 서울 쪽에 관악구, 동작구, 서초지역, 또 부산 쪽이나 충북 지역, 대도시 위주의 8개 사업 권역의 방송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고요. 또 최근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 상품 판매 이런 것이 또 매출액 증가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 전환율 상승 이런 부분도 매출액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자회사인 현대 미디어가 있는데요. 드라마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 사업 확대 이런 부분도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격적인 측면은 공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종목 대응을 할 때는 공모가가 최초에 신규 상장 거래되는 첫날 얼마로 출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가 대비 최대로 100% 출발이 가능합니다. 규정상. 근데 대개 100% 출발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모가 대비 20% 이내 출발하는 약세 출발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 대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좀 세게 진행이 돼요. 지난 12월 23일 날 현대 HCN이 상장이 됐는데 최근에 가격 동향이 4,000원 이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매수 가격 3,750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네네. 지금 동시호가가 지금 4,290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글쎄요, 아직 뭐 동시호가 시간이 8시 58분 뭐 이렇게 막판에 돼봐야 시초가 형성의 흐름을 알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시초가가 만약에 플러스권 출발을 하고요. 시초가 이하, 시초가 이하 지점에서는 물량을 담아볼만 합니다. 네. 제가 지금 3,750원은 어제 종가 대비 살짝 아래 가격에 그 지지라인의 가격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네네. 지금 뭐 플러스 한 7% 동시효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초가 출발하고 시초가 이하에서 시초가 이상이 아닌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노려봐도 분명히 이건 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거의 뭐 한 5박 6일을 지켜봤는데요. 종목의 흐름, 그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력 테스트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그 종목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플러스 20% 정도 잡아봤는데 일단 뭐 그 거래가 활발하고요. 네네. 또 상승 탄력도 강하기 때문에 시세가 만약에 분출을 하게 되면 네. 20%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신규 종목의 특징은 가게 되면 그냥 아침에 확 문을 닫아버려요. 네. 상한가로 문을 닫아버리죠. 네. 그래서 물량이 없다라면 닫아버리는 닭 줬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 거 감안을 좀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매 한 마이너스 7% 정도 잡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의 퍼센테이지를 좀 짧게 보고 던지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추세의 방향성이 결정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신규 종목 대응하는 테크니컬한 요령은 절대적으로 수급입니다. 네. 수급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 수급이 어떤 관계로 보냐? 최초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최초에 그들이 편입된 포트폴리오나 펀드에서 네. 최초의 공모가 대비 이상 출발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익률이면은 정리를 해요.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네네. 그러나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초의 물량을 던져버리면 이게 주식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예, 몸이 상당히 다이어트한 기분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은 그냥 이렇게 쉽게 헐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바로 그냥 호가다니가 네. 서너 개씩 그냥 잡아먹으면서 상들어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신규 종목의 특징을 잘 알아야 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HCN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 두 번째 종목 두산 엔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산 엔진. 계속해서 상한가 가고 있죠. 예, 두산 네. 엔진이 어제상, 그제상 네네. 이틀 연속 상 나왔거든요. 근데 두산 엔진을 사실 개인적으로 상장 첫날 시초가에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계산하에 지금 좀 추천을 드려보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 뭐 동시효과 지금 14% 들어오는데 일단 요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시초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장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네. 두산엔진에 대한 추천 포인트는 이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최대 주주고요. 또 매출 고객이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 규모의 디젤 엔진 생산 업체예요. 세계 네. 1위 디젤 엔진이 현대중공업이고 2위가 두산 엔진입니다. 3위가 STX 엔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업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처 굉장히 탄탄하죠. 네. 지난해 2010년 전체 매출액이 1조 7,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매출의 45%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주요 주주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조선주 요즘 상당히 좋죠. 현대, 삼성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두산엔진도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거의 그런 흐름으로 조선업황의 어떤 회복세 이런 거 이제 맥락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 가격이 19,300원입니다. 근데 지금 3만 원대 들어오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5만 원 정도까지 타겟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대구도시가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음봉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음봉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음봉의 모습은 일시적인 눌림다. 음봉에서는 그건 잡아야 된다. 눌리면서 잡고 하면 다시 한번 파동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두산엔지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다. 분명히 음봉이 한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양봉, 어제 양봉, 그저께 첫날 양봉. 그래서 음봉시 타겟입니다. 음봉시 눌려주는 부분. 일시적인 물량. 음봉이 나오는 날은 대개 3일째 나와요. 왜 3일째 나오냐면 이게 미수를 쓰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신용을 쓰는 투자자라든지 3일 결제되잖아요. 주식은 네. D 플러스 2일. 그래서 3일째 결제되는 날에 물량이 출회된다고요. 음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봉 떨어진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두산에 이제 오늘 만약에 11%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초가 11% 주고 음봉으로 쭉 끝난다. 만약에 약세 마감으로 쭉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그 타겟으로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죠. 그렇게 이제 요점정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 한번 가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현대 HCN이라든지 두산엔진 기대가 됩니다. 한번 주가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화면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요. 시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90선을 넘어서 출발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0.7%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530선 넘을 수 있을지, 이 코스피는 2100선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초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0.5% 오르면서 여기를 또 떠받치고 있고요. 현대차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6% 넘게 올랐었는데 현대건설 인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 자금이 과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때문에 어제 6%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차 역시 오늘 강세인데요. 5만원 선을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6만원 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3.2% 급등을 했으니까 연일 초강세네요. 현대모비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1.2% 오르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이 조선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각각 0.5%, 1.4%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0.4%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0.5%, SK에너지 0.7%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이내에서 내리고 있는 종목이 딱 2종목밖에 없습니다.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가 또 주도를 하고 있죠. LG전자는 0.4%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 LG, LG디스플레이 1%에서 2%까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보시면 0.5%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2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0.6%입니다. 롯데쇼핑 0.8%, 삼성물산 0.6% 오르고 있고요. KT와 신세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대제철 1.1%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어제 13만 1,0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아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철강주의 강세, 앞에서 포스코의 주가 흐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3개월 만에 50만원대를 돌파를 했죠. 인도 이 제철소 이제 승인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게 또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NHN은 0.4%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 0.6%, 이 S-오일과 삼성전기 역시 1.3에서 1.5%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부진하네요. 그 기업은행과 하나금융지주 0.7 그리고 또 1.5%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095 가리키고 있고요. 0.6% 오르고 있습니다. 2100선 넘을 수 있을지 이제 딱 4포인트 남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530이 머지 않았습니다. 2포인트 딱 남았는데요. 현재 0.9% 정도 오르면서 528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죠. 이 셀트리온이 2.2%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CJ홈쇼핑, 포스코 ICT,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다음 SFA까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SFA 같은 경우는 LCD 장비 업체죠. 이 삼성그룹이 43조 원 규모의 이 투자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1.9% 내리고 있는데 좀 급등했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태용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GS 홈쇼핑 역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쇼핑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였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같이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고, CJ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4시간 쇼핑 채널 승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개별 호재로 홈쇼핑주들이 강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SK컴즈와 성광밴드 강보합권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과 성룡광전투자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부품주들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성화이텍 2.3% 급등하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 1.9%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양호합니다. 코코는 또 상승세네요. 다이아몬드 채굴권 확보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급등세를 펼쳐나갔고,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듯 했었는데 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6%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역스 역시 강세장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1.3% 오르고 있습니다. 멜파스 터치 모듈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 1.7% 오르면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투어, 차바이오엔 나란히 약세입니다. 동국 SNC는 0.1% 오르고 있고요. 에이스디텍 1.5%, 파크론 0.6%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093, 코스닥 528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예, 장 초반부터 2090포인트를 넘어서서 21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525포인트 넘어서고 530포인트 돌파 시도가 가시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종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 보험업종이 좀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0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중에 물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참 과열됐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모습,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자체가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전일과 같은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점 매수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10년 5월부터 진행되어 온 중기 상승 추세대 상단부가 한 2100포인트 전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도 과열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높이고는 있지만 물량 압박이라든지 특히 연말에 유입되었던 인덱스 물량들이 언제든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꾸준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물 출회 여부를 좀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단기 대응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과열된 이 구간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 상승세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여기에 현재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현재 내리고 있죠. 2원 40전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보고요.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26원 기준가에서 이제 2원 하락한 1124원으로 출발했는데, 뭐, NDF에서 여기 시장에서 빠진 만큼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시장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 이제 7일 만에 좀 상승 피로감이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6거래일 연속 30원 하락했던 환율이 어저께 이제 급락 피로감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았고, 또 최근 이제 글로벌 달러가 미국의 그 경제지표 호전했다는 경제부 기대감소에서 약간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장은 아시아 동화가 약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은 한 1128원이었고 저점은 1122원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고점에서는 내고 물량이 좀 초래되고 또 외국인의 저점에서는 외국인 주식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좀 방어가 들어왔던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또 미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달러도 상승을 보이는데 뭐 결정적으로 유로화 환율 같은 경우는 1.31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달러엔 같은 경우도 83.4면 달러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1120원 정도 중반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또 외환 당국의 행보도 조금 관심이 보입니다. 일단 외환 당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환시 외환에 개입하는 방법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의 환해지 권유라든지 또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 축소에 따라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당국이 개입 의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물론 뭐 간단히 생각하게 되면 달러 약세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원화 약간 강세 기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시도 이제 뭐 21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좀 강세 기조 속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전히 한 1120원대 정도 중반 정도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오늘 외환시장 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 시장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은 냉각된 분위기인데요. 채권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주시장과는 달리 상당히 좀 흐름 자체가 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국채 선물 3년물 같은 경우는 올 113.16 기준가에서 뭐 한 7틱 하락은 103.09로 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그 3년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3.5% 포인트 정도 나오면서 거의 뭐 3거래일째 거의 제자리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냉랭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폭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 최근에 그 채권을 매수하던 외국인 매수세는 약간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에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한 73조 9,800원으로 한 달간 한 6조 정도가 좀 감소를 했는데 채권 전체 시장에서의 매수 잔고는 줄었습니다만 오히려 또 통화채 쪽에서의 통화채 쪽에서의 매도가 좀 증가했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원달러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이제 3.4%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이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국내 그 가격 메리트하고 국내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아무래도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선물 국고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03.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103.00에서 한 103.30 수준의 어제의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하창몽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고요. 이에 맞춘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약간 초반 흐름에서 아래로 약간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좀 살아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장 살펴볼까요?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지금은 좀 질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여전히 그 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뭐 기술적인 부담을 해소하긴 자연스러운 흐름, 뭐 즉 그 약간의 상승 탄력이죠. 그런 것들이 둔화될 수가 있고요. 숨고르기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도주 간의 순환매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오늘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가 있지만 자동차 관련, 그다음에 철강 또는 화학, 또 석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소재주가 두드러진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그 흐름을 좀 위로 좀 깨트리는 상상 탄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은 중소형주가 좀 최근에 좀 활기를 띠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핵심 우량 대형주들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한번 또 유지할 필요성을 좀 되새김해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 여전히 외국인 매수 유지가 계속되고 있고요. 역시 이 환율에 대해서 점진적 하방이 좀 이어진다면 이 외국인 수급 유인하는 분위기를 잘 형성되고 있고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최근에 또 주식형 그 수익증권 펀드 그 잔고가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더 그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 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또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오늘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역시 어저께 삼성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 역시 이 IT 쪽, 뭐 아몰레드 관련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재료 쪽, 부품 쪽에서 참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적절하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몰레드 관련주, 뭐 SNU라든지 뭐 AP 시스템 뭐 관련 종목들 상당히 괜찮게 가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 역시 기아차,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역시 해외 법인에 대한 장사를 너무나 지금 양호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저평가, 심지어 부품 쪽까지 매기가 형성되는 분위기고요. 역시 석유에 대한 부분, 석유주에 대한 양호한 흐름, 특히 이제 금호 석유라든지 호남 석유 쪽에서 화학 케미칼 쪽에서 괜찮은 흐름이고요. 최근에 또 구제형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수산주에 대한 관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뭐 사조산업, 뭐 동원 관련 그룹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또 시청자들을 많이 갖고 계신 또 중소형주, 특히 이제 저평가된 중소형 자동차 부품들이 괜찮습니다. 임팩, 세종공업, 화신 쪽에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평가된 모멘텀 중소형 IT 좀 RMS, RF세미, 뭐 알파칩스, 웨이블렉스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 최근에 또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 신생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돈의 흐름들이 좀 유입된 점들이 목격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또 다시 한번 그 자금의 유동성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좀 과열되다 보면은 앞에서도 한 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인 투자자 따라가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약간은 지금 뭐 즐겨야 되겠지만은 신규로 매수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뭐 이 물량을 정리를 한다든지 매도하는 전략에 대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인 큰 밑그림은요. 일단 뭐 코스피 지수대로 말씀드리면 한 5일선 이격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100일 정도에서 한 103선까지 가면은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103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물론 종목군 중심으로는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수급과 기술적 차트에 의한 접근에 의해서 투자 시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어느 일정 종목, 특정 종목에 대해서 길게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지금 현재는 어떤 작년부터 계속 보유해서 상당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간이 있겠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느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면 과감하게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할 때 저점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양호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91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9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530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오는 17일부터 전문가 방송을 공식 런칭합니다. 센플러스가 바로 그 전문가 방송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종목들을 묶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요. 투자 기법도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가르쳐 드린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숙지하시고 큰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 마켓앤 센증시에서 이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